안녕하십니까. 국회 예산정책처 행정예산분석과장 이종구입니다. 오늘은 결산 분석 관련해서 행정예산분석과 소관 5개 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결산 분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법사위 소관 결산 분석에서는 대체 복무시설 조성 지원 문제, 수용자 약물 오남용 가능성 관리 문제, 공익신탁제도 활성화 부진 문제 등 9가지 사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법무부 소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 복무 시설 조성 지원과 복무대기 심화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제도 도입으로 인해 교정시설에서 대체 복무를 하는 대체역 복무자들을 위한 합숙시설 개선 및 생활관 신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시설 개선 사업은 일반회계로 예산액 136억 원, 생활관 신축은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326억 원이 편성되어 집행 중이며 생활관 신축 사업의 경우에는 238억 원만이 집행되었고 86억 원가량이 이월 및 불용되었습니다. 슬라이드의 표를 보시면 대체역 복무를 위해 대기하는 기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대체역 복무 선발자의 경우에는 대기 기간이 173일에서 327일이었으나 2023년 하반기 선발자의 대기 기간은 606일에서 969일까지 증가하여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서 2년에서 3년의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체역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합숙시설 등의 신속한 확보가 필요하지만 개발 제한구역 용도 변경 지원 및 총사업비 변경, 조정 협의 등을 위하여 7곳의 대체 복무시설 준공이 최초 계획 대비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추가 지연이 없도록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연 소요를 파악하고 철저한 계획 수립 및 집행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수용자 약물 오남용 가능성 관리 필요입니다.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의약품을 지급, 외래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으로 2023년 기준으로 163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슬라이드의 표를 보시면 교정시설 수용자와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약품 투입 건수를 보시면 수용자의 경우 1인당 투약 건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평균 수용 인원 대비 의약품 투약 건수를 보면 최근 5년간 매년 120건 이상의 투약 건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1인당 투약 건수가 약 17건에서 21건 정도입니다. 수용자와 수용되지 않은 건강보험 가입자 간의 건강 상태가 다소 다를 수도 있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괄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할지라도 6배에 달하는 투약 건수는 수용자들의 약물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수용자의 건강 상태에 따른 의약품 투입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익신탁제도 활성화 부진입니다. 법무부는 공익신탁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 및 시스템 유지 보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엔 1억 8천만 원 가량을 집행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활성화 사업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신규 인가된 공익신탁의 내역을 보면 공익신탁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매년 한 건 정도의 공익신탁이 인가되었고 이마저도 기부자의 적극적인 의사에 따라서 신탁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금융상품에 가입했을 때 금융회사에서 고객의 이름으로 상품 가입 금액의 일정 비율을 신탁해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상 동사업의 효과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공익신탁을 통한 기부의 경우에는 세제 혜택 요건을 맞추기 어렵고 현금으로만 기부가 가능한 등의 제약 요건이 있어서 사실상 다른 여러 가지 기부 제도에 비해서 유인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이나 어떤 제도적인 어떤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교도작업 노용률 집행률 제고 필요입니다. 수용자에게 노역작업을 부과하는 데 드는 비용을 교도작업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노역작업으로 인한 수입은 일정 부분은 수용자에게 제공이 되고 나머지는 별도로 국고로 세입 처리되고 있습니다. 교도작업 사업은 2023년도 기준으로 55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역은 징역형에 부과되는 형벌로서 의무적으로 모든 수용자들이 해야 합니다. 슬라이드의 표를 보시면 징역형 수용자 중 고령, 질병 등의 사유로 직업 능력이 없는 사람을 제외한 작업 부과 적격자는 2023년 기준으로 2만 1,000명입니다. 이 중 1,300명 이상이 매년 노역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서 작업장의 부족 및 경기 침체로 인한 작업 물량의 부족을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자들이 노역 의무를 이행할수록 장업작 신축 및 작업 물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외부 통근 작업을 활성화해서 법이 정해놓은 징역형에 따른 어떤 노역이라고 하는 정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어떤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법률구조공단의 퇴직 적립금 과소 적립 문제입니다. 법무부는 취약계층의 법률 상담, 소송 대리 등을 지원하는 법률구조공단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는 578억 원을 법률구조공단에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퇴직 적립금을 제외한 인건비로 58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호봉 상승 등의 사유로 임금 인상을 하였고, 이에 따라서 595억 원을 지출하였고 부족분인 6억 원은 퇴직 적립금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을 자체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퇴직 적립금 의무액 대비 실제 적립액이 24.1%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결국 퇴직금 고갈이 발생하고, 이는 신규 및 저연차 직원의 피해로 이어지거나 추가적인 국고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지급 시 퇴직 적립금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을 임금 인상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자체 전용을 제한하는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사건 처리 지원 관련입니다. 원활한 헌법 재판활동 수행을 위해서 연구조사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6억 원가량이 편성 및 집행되고 있습니다. 동의 예산은 보조적인 예산으로 재판을 위한 법관 등의 인건비 등은 제한 금액입니다. 규정상 헌법재판은 180 이내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단순한 훈시 규정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결국 180일 규정은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의 표를 보시면 소송요건 미비로 각하된 사건을 제외한 전원재판부의 실제 처리 기간을 보면 2023년의 경우 평균 809일이 걸리고 있으며 180일을 초과한 비중은 89.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파급력과 또 헌법재판소가 다른 대법원이나 지방법원을 통한 3심제와 달리 단일심을 고려했을 때 180일 안에 결정하는 사실 제약이 따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지연된다는 측면에서는 헌법재판 청구인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처리 지연이 매년 심화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헌법연구관 등의 어떤 잦은 이직이라든가 충원을 위해서 잦은 이직을 방지하고 충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대법원 소관 사업입니다. 등기특별액의 세입 과다 편성 문제입니다. 등기특별액에는 매년 세출보다 세입이 많은 대표적인 특별회계로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은 예산 현액 약 1,702억 원 중 112억 원만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이는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을 과대 추계하여 등기특별회계 잉여금이 결산상 크게 부족하였기 때문입니다. 2023년에는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이 예산 편성액 대비 1,300억 원 정도 덜 수납되었고, 이에 따라 등기특별회계 잉여금이 감소하였고,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세입 과대 추계에 대해서 개선하라는 국회의 시정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대비 수납액이 적은 부분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편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회의 예산 심의 내역과 다르게 일반회계 전출금을 감액하고 등기특별회계에 차년도 세입으로 이입하는 관행도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잉여금은 약 481억 원으로 이 중 112억 원만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나머지는 등기특별회계에 차년도 세입으로 이입하였습니다. 일반회계로 전출하도 국회가 심의 확정한 금액을 등기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다는 이유로 등기특별회계 내 유보금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그 목적이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국회가 심의한 내역과 다르게 집행한다는 문제가 있고, 또한 등기특별회계 유보금이 어느 수준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이 또한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에 대해서 대법원이 매년 그 구조와 관련돼서 약 3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년도의 경우에는 이 30억 원 중 2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 통제를 위해서 보조사업 집행 승인 절차로서 일자별 집행 명세서를 보조사업자가 제출하도록 보조사업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과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의 표를 보시겠습니다.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아래의 표와 같이 보조 비목별, 집행 일자별, 사용 목적별, 지급 방식 등을 세부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정산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야 되고, 이 정산보고서 양식에 맞춰 제출돼야지만 법무부가 대법원이 이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약 27억 원의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이해로 나누어서 무료 법률 구조 사업비라고 단순 적시하여 일자별 집행 내역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에 마련된 동지침의 취지를 저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비한 정산보고서에 대해서 대법원이 연례적으로 집행을 승인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규정에 맞도록 정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명확하게 보조사업자에게 지침을 적용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보강금 운용 수익금의 국가지정 편입 필요입니다. 정부 소유가 아니지만 정부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전을 정부 보강금이라고 합니다. 법원에는 공탁금과 경매 대금 등으로 구성된 법원 보강금이 있습니다. 공탁금 운용 수익금의 경우에는 공탁법에 의해서 그 운용 수익금을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출연받아서 사법서비스 이용자들의 편익을 위해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1,009억 원의 운용 수익금을 출연받아서 국가 재정으로 심의 그다음에 대법원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보강금의 경우에는 그 운용 수익금이 보관은행에 귀속되고 있고 국가 재정이나 법원으로 환류되고 있지 않습니다. 공탁금에 비해서 전체 운영 금액의 규모 자체는 적지만 2023년도 말 잔액 기준으로 보강금 규모도 약 2조 원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운용 수익도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할지라도 200억 원 정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운용 수익금도 국가 재정으로 편입하여 국민 편익을 위해 사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